10월 31일 젠슨왕이 한국에 AI 초대형 선물을 안겼습니다. 최신 GPU 칩을 한국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이제 AI 패권 경쟁의 무게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의 진짜 의미와 가장 강하게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전일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빅테크 실적 실망과 미중 무역 불안,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 이 세 가지 우려가 겹치면서 이렇게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미 증시는 이렇게 추세대를 타고 움직이는데 그 추세대 상단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추세대 하단선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구간에 내려왔을 때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플러스 0.5%, 코스닥은 플러스 1.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코스닥은 5일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로봇주들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주와 로봇주들이 상승한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젠슨왕이 한국에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줄 것을 예고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선물 보따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 약 5만 개의 규모의 GPU를 공급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랑은 HBM4 공급 협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는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봇 분야에서 엔비디아 AI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와는 블랙엘 GPU 6만 개를 공급을 해주고 한국어 대형 AI 모델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총합 26만 개 이상의 최신 블랙엘 GPU 공급을 계약을 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뭐야, 고작 GPU 먼저 공급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사람을 그렇게 기대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혜택을 우리나라에게 준 겁니다. 자, 다른 나라보다, 다른 기업보다 최신 GPU를 대량 확보했다는 것은 바로 AI 학습 속도 개발 경쟁력에서 1에서 2년 정도를 앞서 간다는 뜻인데요. 자,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AI한테 펜티엄 컴퓨터를 공급해서 학습시키는 것과 요즘 나온 최신 컴퓨터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과는 그 학습 속도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이 중국한테 구형 GPU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최신 GPU를 제공하면 중국의 AI 개발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기 때문에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구형 GPU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GPU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해서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 물량을 이번에 한국에게 우선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와 HBM4 공급 협의를 공식했는데요. 그동안 HBM4는 SK 하이닉스밖에 공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삼성전자도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최신 칩을 만들고 싶어도 이 HBM4를 SK 하이닉스밖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급이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까지 같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최신 칩을 생산하는 속도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는 약간 주춤했고 삼성전자 주가는 강력하게 상승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 그룹과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봇 분야에서 엔비디아 AI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가 이제 아닙니다. 자동차도 만들지만 로봇도 만들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처럼 자동차와 로봇을 같이 만드는 회사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날개를 달게 된 거죠. 최근에 아마존도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고, 오픈 AI도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한국의 AI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를 다 접어두고 한국을 산업 파트너로 지정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이런 협력 대만이랑도 해볼 수도 있고 일본이랑도 해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랑 한 거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진도 나지 않고 전력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반도체 생산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칩도 한국에서 제조해서 바로 데이터 센터에 옮기면 되기 때문에 물류비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AI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AI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현재는 없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그냥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투자했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AI 산업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뉴스방에 이렇게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뉴스방에서는 제가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한 그런 자세한 자료들을 같이 올려드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최신 뉴스 및 정말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니까요. 저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뉴스방에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방은 채널 상단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AI 산업의 핵심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투자하기가 살짝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네이버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여전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월선을 타고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점에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분봉 흐름 살펴보면은 이런 추세대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저점에 닿으면 올라가고 이렇게 고점에 닿으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 데서나 매수하시지 마시고 이런 추세대 부근에서 내려왔을 때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정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전략을 일단 일부 매수를 해놓고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분할로 나눠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저점을 지지를 해주면서 그동안 올라왔는데 지금 저점 근처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금 이 저점이 지지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 추세대가 깨져버리면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금 바닥을 잡고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이러한 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경우에 일정 시간 자금이 묶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저도 계속 흐름만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현대차에 관련돼서 문의가 좀 많았는데요. 오늘 한 시청자분께서 오늘 현대차가 떨어지는 건 5일선 내에 있으니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종목을 매수할 때 이런 기술적 지표들을 참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종목의 현재 상태 및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가늠해 볼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단 이런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재료의 강도 그리고 시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 종목을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첫 번째로 차트의 위치를 살펴보는데요. 이 종목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월봉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고,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오랫동안 박스권 횡보를 거쳤죠. 그리고 지금은 2012년에 만들어진 최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자, 과거에 이 시기에도 한번 돌파를 했었는데 돌파하자마자 이렇게 밀렸다가 지금 다시 돌파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저점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돌파를 하는 거죠. 즉 차트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는데 저점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고점을 여러 번 돌파를 시도했다가 이번에 돌파를 해준 겁니다. 즉 이러한 돌파 패턴 중에서 저점 상승형 패턴이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이런 쐐기 패턴에서 수렴이 마무리된 다음에 방향을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하면은 위로 더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구간에서 베팅을 하죠. 이 쐐기형 패턴은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패턴이고, 이런 저점 상승형은 고점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저점만 올라가는 구조일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수렴 단계에서 결국에 이러한 상단부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지지 이후에 위로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상승 높이는 이렇게 1차 파동에 비슷한 비율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차 상승 파동이 크고 길었기 때문에 3차 상승 파동도 이 정도 비슷한 길이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위로 훨씬 더 많이 열려있다고 전제값을 두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돌파를 할 때는 위로 올라갈 명분이 있는지, 돈은 충분히 벌고 있는지, 재료는 좋은지, 시장은 상승인지 다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한 박자를 이루고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매수는 눌림 조정 구간에서 이런 이평선 부근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제가 타점 마스터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본인만의 타점 잡는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이 책 꼭 공부를 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높은 이해도로 좋은 타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매매에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타점방에서도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저희 방에서 들어간 시점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지켜보고 있다가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나서 충분히 바닥 잡는 것을 확인을 하고 돌려 세울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매매해야 매수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자마자 오르는 급등 타점의 모든 것, 이런 제목을 붙인 거고요. 타점방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실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타점 북을 신청해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누가 신호 보내주면 편하게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타점방에 들어오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타점방도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점방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천천히 상승을 하면서 대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뭐 10% 20% 먹고 던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길게 가져가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금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 조정에서 이러한 의미 있는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와 AI 협력 재료가 나온 상태이고, 그 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 들어오신 거 보이시죠? 네이버도 앞으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계속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자율주행 섹터도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슈어 소프트테크도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이번에 추세 전환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조만간 삼각 수렴 형태에서 이런 수렴의 끝자락에서 상승 방향으로 이제 막 턴을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SOS랩도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 구간에서 현재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 라인에 저점이 계속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단기 박스권이 돌파해주는 흐름이 확실히 나오면 조정 이후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대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돌파가 나온다면 보고 계셨다가 지지 흐름이 나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니캐스도 오늘 상승해줬는데, 하지만 매매를 하려면 이왕 할 거 대장주로 공략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이고요. 지금 자율주행에서는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 이 종목이 대장이고, 이 종목은 현대차 계열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도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러한 종목이 오랫동안 박스권 행보를 한 다음에 이번에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온 이후 의미 있는 라인에서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 한번 저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동을 만들다가 큰 이런 상승 파동을 현재 만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나라 국운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될 때는 한없이 안 되지만 한번 운을 잘 타면 계속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죠. 지금 우리 증시가 이러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